우리의 과거는 어땠는지, 또 지금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또 기획해서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여기서 또 말씀하실 것을 또 받아서 내년 2월에 신년함께 총회할 때 최종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왔는지, 84년부터 02년까지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으로 버티던 시기다,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특징을 적어봤습니다. 84년에 설립을 했고 94년에 헬리주의 연구회, 93년인지 4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94년, 또 91년에 토지학교를 시작을 했고 96년도에 헬리주의 협회가 성토모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분위기는 그냥 철진한 사회과학 이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두 가지가 어려운데,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헨리 조지는 잊혀진 인물이어서 헨리 조지를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성경에서는 희년, 토지법이라는 것도 완전히 잊혀진 거여서 두 가지를 다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철진한 사회과학 이론과 그거를 또 성경으로 합리화하는 아주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90년도에는 그런 시선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도 헨리 조지 하는 분들을 대관시했었던, 좀 이상해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강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우리 전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버텼다. 그 다음 시기로 보면 눈부신 활약의 시기다. 참여정부하고 딱 겹치는 시기인데요. 03년에 우리 이종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바꾸면서 나는 뭐 군대주의자도 아니고 성장주의자도 아니고 조지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헨리 조지가 그때 누구냐, 이제 그래서 헨리 조지, 그때 당시에 그 전에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 이런 책이 발간됐었는데, 노 대통령의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화면에 나올 때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가 이렇게 해코지에 꽂혀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03년도 가을에 보면은 우리 김유상 교수님이 EBS에 특강을 하셨고, 전 교수님이 지금 국토연구원의 연구원장을 하는 김경환 교수하고 대담을 하는,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있었어요. 일요진단. 처음 전 교수님이 나왔을 때인데 아주 그냥 초긴장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화장실도 못 가겠더라고요. 03년도였습니다. 효과적으로 운동을 진행하려고 1월 20일 05년도에 토지정 22년도에 출범했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시인 바이런이 그런 말을 하는데 자고나니 유명해졌다, 이 시기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치명적인 한계는 아까 이태용 처장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초대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초대받은 거더라고요. 이게 치명적 한계였다. 이 초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암중고색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연구소 주도에 이제 연구 활동을 했고 책을 많이 내기는 했지만 뭐 반향을 일으키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러진 못했습니다. 10년도에 신년함께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교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침투하거나 또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또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것이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을 때는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 강화, 우리가 굉장히 자신있게 주장했었던, 참여정부는 계속 올라가니까 보유세 강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려운 메시지의 난점이 있었고, 이슈 제기 능력이 저희가 좀 굉장히 취약했고,
그러는 가운데 의미 있는 현장 활동, 아까 권구백 대표님이 가셨는데 카페 12PM이나 분더가나 이런 데 현장에 가서 우리 토지행 10년대 이태영 팀장이 권 대표님이신데 가서 현장에 가서 의미 있는 현장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은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를 좀 평가를 해보면 지난 30년간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기보다는 자족적인 성격의 운동이 강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 한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좀 자학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운동 방식에 있어서 회원과 함께 호흡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소수 지식인에 의존하는 엘리트 운동이라는 한계가 아주 컸죠. 이 강의를 하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느냐, 정책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물론 참여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었고 또 목표 달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 이제 성토모 하시는 분들이 낙관주의자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낙관주의자고 나이브한 운동을 펼쳐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운동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온갖 모순이 착종됐고 분단의 모순, 뭐 하여튼 다양한 모순이 착종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할 수 있을까? 또 도탄에 빠진 한국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전 전략 수립위원회가 올 초에 발족을 해가지고 목표를 세웠는데 우리 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소수만이 공유하는 목표가 아니라 다수의 구성원과 공유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을 구비하자. 또 그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인력, 재정 이런 것도 구축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희년이란 무엇인가, 다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각 정의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봤고, 또 활동 평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그냥 우리 스스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운동 방법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회원들의 의식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또 예선에서는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보다 더 참여적이고 전략적인 운동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또 외부의 이제 평가를 보면 홍보와 대중성이 많이 부족하고 친화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것이 주된 평가였습니다. 내부 평가는 뭐 다양한 참여자 마련에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 또 귀납적인 아래에 이렇게 고통받는 현실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정책,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만 또 교회에 침투하는 것 실패했고, 조직적 체계적 사역 노력이 부족했고, 또 우리 활동을 평가할 때 성과 중심의 활동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미흡했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중단기 전략이 대한 고민이 부재했고, 명확한 비전도 부재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또 희년함께 각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데, 희년함께는 좀 폐쇄적이다. 희년함께 실제 일했었던 사람은 전혀 폐쇄적이지 않았지만 하여튼 외부에서 보는 거는 쟤네들은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 홍보가 잘 안 된다. 실천적인 캠페인도 필요하다. 뭐 하여튼 또 어떤 분들은 기도와 영성 회복이 필요하다. 너무 쩌들어 있는 것 같다, 활동가들이.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토지정의 연대에 대해서는 정책 및 언론 활동에 집중하는 단체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입법 활동이 부재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입법 활동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또 좀 쉬운 언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연구소에 대해서는 세제 중심에서 성과를 인정하지만 대안체제 연구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근데 이제 언론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다양한 외부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희년 학교에서 참가자들은 뭐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제공해달라. 좀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교육 활동, 모든 희년을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참여, 하여튼 참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성이 결여되고 효과성, 효율성도 부재하고 좀 명확한 방향성도 없고 전략적 방향성도 미흡하고 하여튼 이런 참여의 장이 마련된 것도 잘 없었고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렀죠. 30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요 수립을 했냐면 토지정리 운동의 모든 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명을 좀 써봤고 정리해봤고 그것을 좀 더 대중적으로 풀을 수 있는 해제 또 더 구체적으로 토지정의가 무엇인지 10가지로 정리한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해제 명제의 틀에서 중장기 계획의 체계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반 조성 방안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사명은 한번 저희가 이렇게 실무자들과 또 다른 분들과 잠을 구해서 만들어 놓은 사명인데 일단 이제 내년에 최종 확정을 지을 테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시민과 함께 토지정의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요 문구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왜 이런 이렇게 단체나 조직에 이런 평가하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을 경영학에서 의뢰를,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잖아요. 컨설팅을 받는데 왜 컨설팅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시민과 함께, 여기 이제 사명에 시민과 함께라는 말이 있는데 시민과 함께가 무슨 말이냐, 요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야 됐습니다. 토지정의의 기초안이라는 게 뭐냐? 대한경제를 연구하고 실천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 이렇게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요 10대 명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10가지로 딱 간추렸어요. 이것을 정확히 읽어보면 이 친구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지향을 하는구나. 처음에는 모든 사람은 토지 위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공기, 바다와 강처럼 토지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 가치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인구 증가, 정부 정책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토지 가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공유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세제와 공공토지 임대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제 10번째는 희년 함께 토지정의 시민연대 연구소는 토지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와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10대 명제만 읽어보면 우리가 하는 뭘 하려고 하는지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토지정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뭘 주장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그런 사명과 해제와 또 명제 10가지를 기반해서 중장기 전략을 세웠는데요. 체계를 보면
먼저 제도적 신념 차원, 그다음에 자원적 신념 차원, 그리고 실천운동이라고 하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책운동, 실천운동, 생태계 구축,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정책운동은 세제와 부동산 세제와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잘 자신 있게 해왔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했었던 기본소득. 앞으로 토지정의운동은 기본소득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지대 기본소득, 토지 가치에 나오는 지대를 어떻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는지, 또 공공토지 임대제, 대안체제, 또 기타 또 다른 거, 이런 정책운동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거. 또 하나는 실천운동. 농촌과 도시에서 지금 토지 사유제에 기반했지만 토지정의 정신을 어떻게 좀 바닥에 깔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 지금 농촌에서는 충남 홍성에 홍동면에 풀무학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뭘 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정의 바탕을 해서 어떻게 농촌에 적용하려고 하는지 이성형 형제가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공동체 구현, 다양한 방법을 좀 실천해보자. 생태계 구축, 지식 생태계, 연구자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실은 대학 교과서, 토지의 중요성을 지금 책들이 다 토지가 거의 빠져 있는데 교과서를 새롭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하는 거. 작년과 올해는 우리 성승현 연구원이 위드치킨으로 대박을 쳤는데, 하여튼 이런 아카데미를 계속 책임묻고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태계는 어떻게 하냐면 신년 실천운동을 우리 교회가 이제 신년 실천운동을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또 지금 이제 구체 판단 운동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금융 문제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고요. 또 시민 생태계 구축에서 시민 참여, 또 지역 네트워크, 부산이나 또 진해나 또 익산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거기서 또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을 잡아가는,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봤고요. 또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조직을 좀 개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사단법인 토지정의로 이렇게 하고, 토지정의라고 하는 우산 아래서 신년함께와 토지자유연구소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이런 용어를 처음 봤는데, 단일 허브형 네트워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3년간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은 지금 현재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3명이고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이 1명이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람이 1.5명인데 2017년에는 4명, 1명, 2명, 1명하고 또 19년에는 4명, 2명, 2명, 1명, 1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19년의 예산은 4억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가 3억이고 예산 사업비가 1억 정도가 됩니다. 재정 계획을 보면은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은 약 1,200만 원 정도가 월 수입이 잡히는데요. 신년함께가 600만 원, 토지정이 120만 원, 연구소가 약 480만 원 정도의 수입. 재정 확보 계획이 이렇게 교회와 후원자와 다양한 후원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고 16년에는 그런 재정 전담 실무자를 채용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이제 오늘 이것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오늘 나온 의견을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의견을 좀 주시고 또 세부 실행 계획을 보완하고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서 신년함께 총회 승인 후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다시 오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장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이게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2015년 그러니까 보면 계획을 많이 세워놓으면 그걸 실행하는 건 좋은데 현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현안들이 자꾸 터지거든요.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발언해야 되는 현안이 많이 터지는데 계획을 좀 간소화해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정책운동은 세제, 또 지대기본 설계.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중국의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땅값이 엄청 뛰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강민창 회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제주도 고향 선교사님 와서 제주도 제발 제주도부터 실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거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거기 좀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원희룡 씨도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하셔서 12월 중순에 우리 조성찬 박사가 제주도에 제주도에 파견을 해가지고 한번 며칠 동안 좀 현장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해야겠다 싶으면은 3개월 내지 4개월 제주도에 머물면서 제주도의 토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지금 현 상황에서 보고서를 최종 만드는 일. 제주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를 대응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실천운동은 충남 홍성에 사례를 계속 하려고 했고 또 불책 한강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희년 실천주의 사례를 발굴하고 또 50주년을 맞는 내년이 예수원은 이제 50주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는 예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내년에 좀 활동 사항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의 자세인데 성령과 동행하고 더불어 함께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혹시 이 정리한 지금 들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새로운 제안이나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또 내년 계획 세우는 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을 예, 그냥 구체적인 거 제안인데요. 그 시천운동에서 제가 근자에 만났던 가장 신년의 그 정신을 가장 폭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조직이 충북 보은의 보나픔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농업 공동체고요. 이 사람들이 수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이 토지 학교와 관련이 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소유 구조라든지 토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두 분은 거기서 이제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선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좋은 사례도 있지만 그 보나홍성 그 보나픔 공동체하고도 같이 조금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 보은에 있죠. 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죠. 근데 예산은 2019년 예산이 4억이면요. 운동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100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상. 그 이상. 네. 왜냐하면 지금 대중운동으로 가시겠다라고 한다. 그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회원들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콘텐츠가 대중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대중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 대한 그 계획은 잠자리 처리하고 없는 걸로 하고 목사님, 박 목사님 10대 내지 한 100대 정도 키워야 돼요. 예. 어떠십니까? 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예, 우리 한준호 목사님. 우선 진해 주빌리를 질문인데요. 일단 이거에 대한 계획보다도 일단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 부르마블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부르마블이요? 그래서 그날 당장 그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지주 게임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 5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인데 그걸 보고 나서 어떤 게임이 더 좋겠냐 했더니 3초도 안 걸려. 그 애들이 그냥 지주 게임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 익숙하게, 자본주의에서 익숙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계획에도 보면 지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다 어른 대상이었던.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 어린 아이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지주 게임을 다시 좀 복원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지주 게임 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복원하면 어떨까. 제가 막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떻게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좀 복원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주 문화 속에 그런 적용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신근 간사님은 또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깜짝이야. 예,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참여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무자들이 다 이거를 할 수는 없고 아이디어를 모아지면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또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일단 한준호 목사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손도희. 제가 어저께 한살림의 조합을 가입을 했거든요. 네, 한살림이라는 곳이 생협이에요. 네, 거기가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28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저희 그 희년학교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거기가 28만 세대 조합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회원이 28만 명. 그러니까 세대. 예, 한 그러면 가족이 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만 명이 넘는다는 네. 관련돼서. 네, 한 가족을 3명으로 봤을 때도 한 150,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협은 기본적으로 보면 땅에 관심이 많아요. 환경하고 그리고 자연의 어떤 뭐 섭리라든가 뭐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뭐 경외심, 어떤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조합원들이 생산자 조합원이 있고 소비자 조합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지방에서 생산하시는 분들, 보통 소비자는 도시에 있는 분들, 이제 이런 조합원들은 이제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생협이라는 것은. 근데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조합원을 갖고 있고요. 이 외에도 아이프, 뭐 두레 생협 이런 생협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곳들 중에 이제 한 군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들하고 얘기가 잘 통하겠다 싶었어요. 이 조합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물건값은 비싸요. 그런데 기꺼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구입을 하고 뭐 유기농으로 실제 고생을 하면서 재배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2014년도 매출액이 4,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 비하면 굉장히 덩치가 크죠. 28년 만에. 그 한살림 단체와 좀 연계하고 만나서 좀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 네, 그렇죠. 예. 그 회지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그 모임 그쪽에 뭐 총회나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예. 거기는 조합원들이 다 주축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예.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연과 토지 이런 걸 환경 예. 관심이 많으세요. 예. 그 손대희 자매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현함께만 회원이 아니라 또 한살림 같은 그런 단체에 좋은 단체에 회원일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단체에 가서 토지 정의와 연결되는 우리 신현과 연결되는 그 지점을 찾아내서 거기서 우리의 생각도 또 펼쳐내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좋은 분들하고는 계속해서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고, 한살림 회원, 예, 한살림이 아마 저기 동학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동학은 뭐 토지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 강연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동학하는 분들이. 예,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께서 신현함께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또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거기서 강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강의를 하고, 또 뭐 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글을 기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해나가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 네, 저는 이쪽에 진짜 문외한이라 할 만큼 무슨 그 성경을 무슨 사회제도의 세상 사회에다가 적용시킨다는 게 참 저는 이건 전혀 안 맞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이상적이고 뭐 지상낙원이겠지요. 근데 그것이 마치 뭐 호랑이한테 우리가 무슨 너 좀 토끼 좀 사랑해 이렇게 참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너무 안 맞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오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 신년 제도를 통해서 그런 걸 약간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좀 느낀 바로는 그거하고 방향은 완전히 달라서 정말 문자적으로 이 사회에다가 그 저 성경에서 말한 토지 제도를 이제 적용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걸 이제 애쓰고 계시다는 걸 이제 느꼈는데, 제가 좀 여기 이제 이 자리에서 좀 드는 생각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토지 제도는 정말 이 세상에다 그걸 그대로 그 제도적으로 적용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그 50년 만에 이제 다시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의 복음을 이제 조금 보여준 것이다. 맛배기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운동도 그런 영성과 깊이 결합되어서 그 진짜 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 성경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오늘날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신년의 그 진리를 제대로 그럼 누가 우선 적용을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뭐 다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탕감해주는 운동을 좀 해보자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융자를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탕감을 해주자. 또는 내가 전세를 놔줬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는 좀 깎아줘 보자. 오히려 전세 말하자면 올리는 게 아니고 전세를 좀 내려주자. 이런 것이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한 그 신년, 그것의 정신을 저는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정말 아주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적용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보자. 굉장히 귀한 정신인데 이거를 정말 사회에다가 이걸 적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소화를 하고 실천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땅을 너희 희년이니까 탕감해라. 그러니까 땅이 없는데요. 그 땅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남에게 너희가 어떤 채무 같은 걸 너희가 좀 탕감해주고 이런 저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은 성도들도 그걸 참 공감을 하고 교회도 크게 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정말 신년의 정신을 살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원적 희년, 제도적 희년이 나오는데 제도적 희년은 그야말로 제도 희년의 내용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자원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또 지난번에 우리가 여름에 열심히 해서 부채를 태웠지만 부채 탕감 운동이 그것의 하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한 100만 명이 좋게 넘으니까요. 신용 불량자가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운동을 좀 해나가는데 최근에 우리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시사회도 열었고 12월 10일 날 그 영화가 이제 공식 개봉이 돼요. 많은 뭐 영화관에 걸리진 않겠지만 개봉이 됩니다. 근데 그 감독이 김재한 감독인데 그분이 신현함교에 찾아와서 10,000명이 넘으면 수익금이 3,000만 원이 생긴다. 근데 그 10,000명, 그 3,000만 원을 모두 부채 탕감하는 데 쓰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받으면서 우리가 부채 탕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인가 굉장히 좀 고민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것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푸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커바디스라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한 영화입니다. 한국교회 실태를 고발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부채 탕감은 포지티브한 거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와 부채 탕감을 결합해서 영화도 홍보하고 이 부채 탕감을 이렇게 이 3,000만 원으로 한 몇십억의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을 해결해줬다라고 하는 거. 물론 뭐 계속 태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서 부채 탕감 운동을 해가고 결국 금융제도로 바꿔나가고 이게 제도적 희년과 자원적 희년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천을 해나가면서 왜 그러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채에 시달릴까? 결국은 이제 나쁜 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많이 필요하다. 항상 면역적으로 우리는 사고했어요. 원리는 이러니까 적용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 실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네, 김은주. 저는 영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희년함께나 희년 토지정의 운동 쪽에서 희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토지정의 운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토지정의 운동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콘텐츠를 담은 어떤 영상 미디어를 제작을 해서 그걸 홍보물로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 책자에서 끝날 게 아니라 네, 유튜브에서 바로 보면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예, 우리 김상기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그동안에 30년 동안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제 원론 쪽으로 공감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무슨 조직이라는 게 확산할 때 사실은 커질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대신부님이 이제 우리가 이런 운동이 처음에 출발이 성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신부님이 운동과 영성 두 가지를 견지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조직이 커질 때 이게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다 보면 일 자체가 우리를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근본이 되는 영성이 약화될 수가 있다. 그건 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 가면 결국 일을 했는데 끝은 허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제 기운데 우리가 이렇게 확산하려고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원래 그 추천 대신부님이 계셨는데 대신부님이 중심을 딱 잡아줬는데 우리 그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회원들이 이 중심이 어디서 출발했고 그리고 어디 계속 이렇게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좋은 목회자들인지 좋은 성도님들 모셔서 항상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도 역사하고 이런 장치가 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운동으로 가다 보면 이제 제 기우입니다. 기우. 가다 보면 나중에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결국 처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30주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교로 갈 때 그 점을 먼저 연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희년 함께 사명선언문 중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항상 하지 않으면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대신부님이 아주 정말 중요한 기초를 닦아주셨는데 잊지 않고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막 하다 보면 권사님 말씀하신 막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글로 가버리고 내가 뭐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아마 정도의 차이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또 갖도록 하고 2월에 저희가 완성을 해서 완성본을 최종 추진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성승현 연구원이 새벽 4시 반까지 이 자료를 만들려고 아주 수고했습니다. 이게 또 공적인 행사는 이제 다 마쳤고요.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좀 중간에 많이 가셔가지고 많이 안 찍었는데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광고를 좀 드리면 저기 뒤에 가시면 뭐 아까 뷔페 먹고 남은 것들 음식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음식 아까 마시셨잖아요. 그 남은 거 이렇게 랩이 아니라 뭐죠? 그 비닐에다가 이렇게 싸놨으니까 갖고 가실 분들 좀 하나씩 이렇게 갖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책이랑 양초 이렇게 그리고 사실 분들은 사시고 그 옆에 빨간 통 빨간 통 좀. 그리고 뭐 끝났지만 사실 이제 저희 뭐 연구소나 뭐 희년함께 이렇게 관심만을 가져주시고요.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사진 찍으면 되겠습니다.